쇼! 달슨의 라이브! 먼저 영국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기사들을 좀 보시죠. 더 타임즈입니다. 무리뉴 감독은 악몽의 주간을 보낸 뒤 토트넘에서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사를 소개를 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토트넘은 자그레브와의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다. 토트넘이 다음 시즌 유럽대회 출전 자격을 얻지 못한다면 무리뉴 감독의 자리는 위태로워질 것이다 라고 좀 했습니다. 좀 어렵죠. 토트넘이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한데, 이런 가운데 다음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까지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지고 무리뉴 감독이 경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상황을 전한 겁니다. 런던의 지역지죠. 이 풋볼 런던도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소개를 했는데요. 이제 무리뉴 감독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기사를 썼는데, 아예 풋볼 런던은 차기 감독 후보군까지 좀 분석을 했습니다. 이름이 나오는 감독들을 보면 나겔스만, 베니테스, 브랜든 로저스 등등등 이런 감독들이 좀 소개가 좀 됐는데, 이 감독들은 토트넘과 구체적으로 접촉을 한다든지 이런 감독들이 올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감독들이 오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감독들이 현재 좀 존재해. 이제 이런 걸 소개하는 여론에 대한 정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무리뉴 감독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굉장한 위기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는 기사라 볼 수 있겠죠. 프리미어리그 이제 중계권자죠. BT 스포츠도 좀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좀 내보내고 있는데요. 그 BT 스포츠에서 해설을 맡고 있는 그 전 토트넘 공격수, 그 키 컸던 잉글랜드 국가대표팀도 봤고, 피터 크라우치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손흥민과 해리 케인은 더 높은 수준에서 플레이할 자격이 있는 선수들이다. 그렇죠. 네, 사실 챔스 이런 데서 뛰어야 될 선수들인데 유로파 리그에서 뛸 선수들이 아니다. 토트넘이 더욱이 유로파 리그에서마저 떨어진 것을 보면서 손흥민과 케인은 팀을 떠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과 케인은 분명 더 높은 곳에서 뛰어야 될 선수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토트넘이 다음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못 나가게 되면 손흥민과 케인은 챔피언스 리그 출전에 어떤 갈망? 그 팀을 이적할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주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그 팀 챔피언스 리그 가는 팀입니까? 최고의 선수라고 한다면 최고의 무대에 뛰고 싶어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최고의 무대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이기 때문에 거기서 뛸 수 있냐 없냐는 굉장히 선수에게 중요하죠. 근데 손흥민이나 케인 정도의 그런 클래스가 있는 선수들이라고 한다면 계속 이렇게 챔스를 못 나간단 말이야? 이러면 챔피언스 리그 출전의 어떤 갈망, 그리고 또 하나 우승 트로피에 대한 갈망 때문에 팀을 옮길 수도 있다라고 한 것이 바로 피터 크라우치 이야기입니다. 실제 그리고 토트넘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못 나가게 되면 두 선수를 붙잡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토트넘이 부채가 상당히 많잖아요. 경기장 건설 자금도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관중도 못 들어오니까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챔피언스 리그까지 못 나가게 되면 수입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두 선수를 붙잡으려면 주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올려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올려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붙잡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선수 두 명이 스스로가 그래 나 다른 팀 가서 뛰어야지 이럴 수도 있겠지만 토트넘도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트넘의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팀으로서나 아니면 손흥민, 케인으로서나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됐는데, 현재로서는 토트넘이 다음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유로파 리그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유일한 방법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4위 안으로 올 시즌을 끝내는 겁니다. 자, 쉽지 않은 미션이 되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때문에 다가오는 새벽 4시 30분에 있는 아스톤 빌라 원정, 토트넘이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경기는 18라운드가 수년된 경기입니다. 이제 미뤄진 그런 경기고요. 근데 빌라가 쉬운 상대는 아닙니다. 지금 토트넘이 8인데 아스톤 빌라가 한 단계 아래인 9위입니다. 딱 붙어 있어요. 승점이 4점 차인데 지금 빌라가 한 경기를 적게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붙어 있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빌라가 약하다, 토트넘이 만만히 볼 수 있다, 이런 상대가 아닙니다. 자, 토트넘은 제가 이제 중요한 게 4위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4위는 첼시입니다.
첼시하고 파리, 토트넘의 승점 차가 6점 차니까 2경기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토트넘이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첼시에 비해서 한 경기를 적게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이 경기를 잡게 되면 3점 차로 붙는 거고, 빌라 경기가 끝나면 토트넘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남은 경기는 이제 9경기가 되는데, 9경기 남은 상태에서 한 경기 정도 차라고 한다면 진짜 싸워볼 수 있는 거죠. 비워볼 수 있는 그런 승점 차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상황은 두 팀 다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예. 토트넘이 최근 2연패죠. 지난번에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 졌고요. 또 주중에 유로파 리그도 졌습니다. 좀 충격적이죠. 사실 유로파 리그 탈락이 좀 충격적인데 이만큼 토트넘이 좀 상이 안 좋고요. 아스톤 빌라도 최근에는 좋지가 않아요. 최근 3경기에서 2무 1패, 승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빌라는 3경기에서 넣은 골이 상대 자책이 유일합니다. 지금 득점포가 안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승리를 못하고 있죠. 맞대결은 토트넘이 상당히 좋았어요. 네. 최근 모든 대회, FA컵 포함을 해서 5번의 맞대결 전승입니다. 토트넘이 5연승을 좀 달리고 있는데, 2015년 4월이 토트넘이 마지막 패배예요. 빌라에게.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입단한 뒤로는 진 적이 없고 토트넘이 모두 이겼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토트넘이 진다면 타격이 더 클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안 졌던 팀에게 진다고?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건데? 만약 이번에 토트넘이 지금 3연패 당하는 거잖아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여론은 당연하게도 굉장히 악화되겠죠. 그다음에 순위 싸움은 더 어려워지는 거고. 그러면 진짜 무리뉴 감독의 경질 압박이 상당해질 겁니다. 물론 지금 위약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레비 회장이 바로 무리뉴 감독을 경질하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이런 여론은 상당히 심해질 거다라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아스톤 빌라 경기에는 2명의 선수가 토트넘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라멜라는 이제 퇴장 징계로 못 나오죠. 지난번 북런던 더비 아스날 경기에서 퇴장 당했으니까 퇴장 징계로 못 나오고, 손흥민 선수는 부상 여파로 출전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지금 토트넘 측은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는 마지막까지 지켜본다라고는 좀 하는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출전이 좀 쉽지 않다 이런 거고요. 토트넘은 이렇게 손흥민과 라멜라가 없는 상황 속에서 주중에 유로파 리그를 치른 다음에 이 경기가 3일 뒤에 또 열리는 경기여서 체력 안배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고요. 또 최근에 2연패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타격이 있거든요. 이걸 얼마나 극복해내느냐, 이것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토트넘의 예상 선발은 그래서 이럴 것 같습니다. 최전방에 해리케인 두고요. 2선에 베르흐베인, 루카스 모우라, 베일 있을 것 같고요. 허리 쪽에는 호이비에르와 은돈벨레, 수비는 왼쪽부터 레길론, 토비 알더웨이럴트, 산체스, 탕강가, 그다음에 요리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유로파리그 경기와 놓고 보면 4명 정도 빼놓고는 절반 이상이 선발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케인, 루카스 모우라, 산체스, 요리스 이 정도로만 선발이 유지될 것 같고, 베일이라든지 레길로는 그 경기는 교체로 뛰었는데 이번에 선발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고요. 호이베르는 유로파리그 때는 그때 징계 때문에 못 나왔는데 이 경기 이제 복귀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른쪽이 고민이죠. 지난번에 이제 오리에가 많은 시간을 좀 뛰기도 했고 유로파리그 때 도어티가 있긴 한데 도어티가 너무 못해가지고, 그래서 오리에 같은 경우는 지금 체력 부담, 도어티는 부진, 이것 때문에 이제 오른쪽은 아마 탕강가가 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홈팀 아스톤빌라도 고민은 있습니다. 정말 프리미어리그 이적 시장이 열릴 때마다 항상 주목받았던, 좋은 재능으로 평가받았던 잭 그릴리시가 이제 부상 여파로 이번에 출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크죠. 그릴리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니까 이게 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빌라도 이제 4-2-3을 쓸 것 같습니다. 최전방에 와킨스, 2선에 왼쪽부터 엘가지, 맥긴, 트라우레,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나캄바, 더글라스 루이스, 수비는 왼쪽부터 메타깃, 밍스, 콘사, 캐시, 골키퍼는 아스날에서 이적해간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좀 볼 것 같습니다. 자, 이 경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트넘과 무리뉴 감독에게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손흥민과 해리케인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연패를 끊어내면서 4위의 가능성을 살려낼지 아니면 이대로 좀 무너질지 다가오는 새벽에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